미국 증시는 일단 그냥 재미없었어요. 근데 뭐 요즘 같은 분위기 속에서 이 정도면 선전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합권 혼조세인데요. 다우는 0.2% 올랐고요. S&P 500과 나스닥은 각각 0.2%, 0.1%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 뭐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어떤 그런 갈등, 긴장, 이거는 뭐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하지만 뭐 간밤에 뭐를 터뜨리고 이런 소식은 좀 잠잠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지정학적 리스크보다는 그냥 또 시장에서 원래 주목했던 뭐 그런 부분에 대한 비중을 조금 더 높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오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다시 매파의 색채를 띄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렇게 보합권으로 마무리됐다라는 건 이제는 연준 쪽에서 금리 인하 뭐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없을 것 같아 이런 멘트를 해도 이미 시장에서는 이걸 다 소화할 수 있는 뭐 그 정도의 좀 여력이 생겼다라는 거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금리 인하 기대감, 시장에서도 9월 이후로 첫 금리 인하 시점을 보고 있기 때문에 충격을 확실히 잘 흡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오늘 이렇게 자꾸 앞에 운을 띄우나 궁금하실 텐데 확인을 해볼게요. 올 들어서 이제 3개월에 뭐 CPI, PPI가 발표가 나왔어요. 뭐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더 이상 진전이 없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개최한 경제정책 포럼에 참석을 해서 거기에서 한 멘트들인데요. 우리가 요 3개월간의 데이터를 확인하면서 요 인플레가 목표치 2%를 향해서 진전되고 있다는 확신을 높이지 못했다. 그러니까 진전이 없었다. 미국 경제는 강하고 인플레는 더 이상 진전이 없었기 때문에 이른 시일 내에 금리 인하 가능성은 좀 낮다고 봐야 된다라고 멘트를 한 거죠. 근데 우리가 제롬 파월이었어도 이런 멘트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죠? 인플레이션이 뭐 2%대로 낮아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없는 것도 아니고 뭐 경제 상황은 여전히 탄탄하고 이런 상황이라면 이 멘트가 어떻게 보면 그냥 정해져 있는 답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우리 시장은 또 이해하지 않았나? 그래서 충격이 덜하지 않았나? 네, 해석을 해봅니다. 자, 요 멘트를 보고 LPL 파이낸셜의 퀀시 크로스비 수석 전략가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파월은 매우 단호하게 매파적인 방향으로 움직였다. 지난번 FOMC 회의 이후 뭐 기자회견 여기에서는 그동안 이 비둘기 숨기는 얼마나 고생했을까 이런 말을 했는데 다시 좀 매파적인 방향으로 움직였다라고 하면서 물론 이 멘트 자체는 주식시장의 비우호적인 멘트였지만 그래도 시장은 이 메시지를 잘 소화해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라면 시장도 이제 감내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왔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올해는 금리 인하 없어 라든가 이제 금리 인상 카드 우리 만지기 시작해서 이런 게 아닌 이상은 시장도 다 이걸 소화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이런 멘트들이 나오니까 오늘 뭐 국채 시장은 또다시 위로 솟구쳤죠. 10년물 국채 수익률 이제 4.67까지 올라섰고요. 2년물 이 정책의 단기물일수록 정책의 민감도가 높죠. 그리고 장기물일수록 어떤 경제 상황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건데 2년물은 4.99. 근데 이게 장중에 5%를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다시 밑으로 내려오기는 했습니다만 금리 인하 기대감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다는 거 요즘 계속 요 국채 수익률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유럽 쪽에서는 조금 이 연준과 약간 다른 톤의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이분은 ECB 유럽 중앙은행 총재인데 이분은 뭐라고 했냐면 작은 이런 충격들이 있겠지. 물가에 있어서. 하지만 엄청난 큰 충격이 아니라면 우리는 예정대로 곧 조만간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물론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고 이게 좀 큰 위험이 될 수 있어서 우리가 이 유가에 대해서 열심히 모니터링은 하고 있지만 그게 뭔가 엄청나게 이렇게 충격적이지 않다면 우리는 금리 인하한다. 그리고 지금 이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유가의 흐름이
생각보다 그렇게 뭐 크진 않았다라고 해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멘트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국이 이 금리 정책이 이제 조금씩 좀 차이가 나는 뭐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는 IMF에서 올해 글로벌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소폭이지만 상향 조정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1월에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 3.1로 예상했는데 이거를 3.2로 높이면서 와, 이 세계 경제가 진짜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세계 경제가 정말 연착륙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게 각종 지표들을 통해서 확인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하방 위험이 남아 있어서 이 부분은 우리가 계속 주목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지정학적 우려라던가 무역 긴장감, 그리고 중국은 계속해서 뭔가 부진하죠. 그래서 중국의 부진, 그리고 고금리 장기화 이런 것들은 하방 위험, 그런 잠재적인 위험 요인으로 여전히 남아 있고, 다만 이거를 상쇄하는 요인들은 AI의 발전, 이 부분, 그리고 완화되고 있는 재정 정책. 각국이 이제 돈 풀기를 그래도 조금씩은 긴장을 하면서 하고 있죠.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둔화 움직임, 이런 것들은 또 긍정적인 요인, 앞서 이제 위험 요인 이렇게 구분해서 정리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일단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상향 조정했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밖에 경제 지표들도 좀 나왔는데요. 경제 지표는 그냥 쭉 훑고 갈게요. 오늘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3월 산업 생산은 전월 또는 시장의 예상치에 딱 부합하면서 그냥 그런 뉴스로 저희가 잘 소화를 했고요. 주택 관련 지표들이 좀 나왔습니다. 3월 주택 착공 건수는 전월은 물론 시장의 예상을 크게 밑돌았습니다. 그리고 건축 승인 건수도 예상은 물론 전월보다 크게 밑돌았습니다. 이 승인 건수는 나중에 착공으로 넘어가잖아요. 건축 승인을 받아야지 이제 착공을 할 수 있는 건데 이 부분 둘 다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 주택 경기가 지난달에 너무 막 고개를 들어가지고 주택 경기도 엄청나게 사나 봐요라고 했는데 다시 좀 이렇게 머리를 좀 숙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것도 오늘 증시에 있어서 영향력은 크지는 않았어요. 최근에 주택 지표에 대한 민감도는 확실히 좀 낮아진 것 같긴 해요. 그죠? 지금 다들 이 금리에 민감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